보통은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요. 그 중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뿐더러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외상, 질병, 그다음에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초기에는 이제 보통 걸을 때 아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계단이나 오르고 내릴 때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조금 지나면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보통은 이제 휴식기에는 통증이 없을 수 있는데 특히 야간에 통증이 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다리가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 오다리 변형이 될 수 있어서 걷는데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. 초기에는 이제 보통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이제 병행하는데 약물에는 이제 진통소염제라든지 아니면 그 연골에 영양제 같은 게 투입될 수 있고 그 시기가 조금 지나서 주사요법을 쓸 수 있는데 주사요법에도 이제 보통 연골, 콘질환 같은 연골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프롤로세라피라고 해서 증식,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서 그 무릎의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주사요법을 할 수도 있고 DNA 주사 같은 것도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반월사 연골과 초자 연골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월사 연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MRI 촬영상에서 파열이 있거나 할 때는 봉합술이나 부분 절제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을 우리가 초자 연골이라고 하는데 초자 연골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연골 재생 수술이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줄기세포를 이용한 카티스템이라든지 콜라겐을 이용한 카트리젠이라는 연골 수술을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자가 골수를 채취하여 자가 줄기세포 주사술이 현재는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보통은 아까도 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오다리처럼 내반 변형이 될 경우에는 그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 수술을 통해 일자 형태의 무릎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거보다 형태가 더 진행돼서 우리가 보통 KL 스케일이라는 그레이드를 정하는데 3단계 지나서 4단계 정도 됐을 때 그 관절 간격이 좁아질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굽히거나 하는 것이 무릎에는 안 좋기 때문에 보통 등산이라든지 달리기, 계단 같은 운동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무중력 상태로 관절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걷기 운동, 그 다음에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자전거 타기가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원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비만이 있는데 체중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부하가 무릎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